밥대접 위에 젓가락을 십자로 올리고 물을 붓는다. 이 물을 마시면 설사가 멈춘다. 고추를 끈으로 묶어 처마 밑에 걸어둔다. 그러면 콜레라가 싹 낫는다. 민간요법이 너무나 만연했던 1900년대 초기, 대구 최초의 병원인 동산기독병원은 각종 질병을 신기할 만큼 잘 고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는 환자 수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간호사 수로는 도저히 늘어나는 환자 수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간호사가 쓰러져 환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1923년 동산기독병원에 한 선교사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간호선교사 클라라 헤드버그 브루엔. 동산기독병원의 6번째 간호사인 그녀는 병원의 심각한 간호사 인력난에 주목했습니다. 1900년대 초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과하거나 지정교육기관을 졸업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했는데요. 헤드버그 선교사는 병원 내 간호 인력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여학교, 간호부 양성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교육생을 모으는 것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간호를 하는 것은 천한 일로 여겨졌거든요. 유교 사상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시집 안 간 여성이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를 간호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한국어로 된 교과서도 없었기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간호사 양성. 간호부 양성소의 교육 정신에 감명을 받은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 양성소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등학교 졸업자들을 간호 후보생으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봉사를 통해 주님께 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여성들이었죠. 그리고 1922년 선교간호원협회 총회에서 한국어판 간호학교 교과서 출판을 위한 기금 조달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교과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간호부 양성소는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인도주의적 교육 철학 아래 기독간호사 양성에 힘을 쏟기 시작했는데요. 1930년에는 신입생 지원자가 27명에 달했고 당시 23명의 예비간호사들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1931년 3월에 지원 자격을 중등학교 수료에서 고등보통학교 수료로 강화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간호부 양성소에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간호부 양성소의 교육 과목은 세균학, 해부학, 간호술, 드레싱 준비, 산수, 성경, 일본어, 영어였는데요. 당시로서는 진취적이며 수준 높은 서구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 결과 1930년과 1931년 졸업생들은 간호사 국가자격시험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제1회 졸업생인 이영순 간호사는 대구영아보건소에서 대구 경북 최초로 영아복지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간호부 양성소의 소문은 미군정 보건부에도 들어갔고 1948년 간호부 양성소는 동산기독병원 부속 간호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당시 간호부 양성기관은 서울 5개소가 전부였는데 이를 통해 간호부 양성소가 지역 최초의 공식 간호사 양성학교가 되었죠. 철저한 임상 실습과 교육을 마친 당시의 졸업생들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환영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일구어낸 교육의 산실이 바로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입니다. 그 교육열은 지금까지 이어져 2024년에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 최일선 간호인력 양성의 씨앗이 된 동산기독병원 간호부 양성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지금도 많은 예비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응원의 한마디 보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